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면제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소된 배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29일 전국 예비 타당성 면제 23개 지역이 나왔는데요. 대전 트램과 부산 신안 고속도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이 대부분이며 제2경춘국도, 도봉산 포천선, 영종 신도 평화도로 등 수도권도 3군데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GTX B 노선과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면제 실패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예비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비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용 편익 비율인데요.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업은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해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에서 B 지역까지 가는데 꼭 C 지역을 돌아서 가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A와 B점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 같으면 A, B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도 사업성이 있지만 사람이 적은 곳이면 직접 연결하는 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연결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많은 곳만 계속 개발이 되고 사람이 적은 곳은 계속 낙후가 되다 보니까 국토 불균형화가 오게 되겠죠. 따라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에 실패한 GTX B 노선에 대해 보시면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13개의 역사로 만들어지며 총 80.1km 구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무려 5조 9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GTX B 노선의 최대 수혜지는 송도 신도시와 남양주 2, 3기 신도시 쪽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핵심 교통이 됩니다. 일부 구간을 경춘선과 공유하여 사업비를 낮추고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2군데의 입주 인구를 더한 결과 사업성이 높아져 예비조사에서 비용 편익 비율이 1.13이 나와서 사업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GTX B 노선 예타 면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인데요. 우선 남양주 다산신도시나 별내신도시의 반응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많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데 지금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하여 서울 주요 도시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GTX B 노선만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또 이 기간이 연장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의 수혜지인 송도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 반응인데요. 서울 중심부까지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GTX B 노선이 들어온 후 1시간 출퇴근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만큼 허탈감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3기 신도시 인구 20만 명이 예타조사 수요에 반영될 것이라 예타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올해 내로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예타 조사를 통해 예산 심의 논란이나 재정 낭비 우려 등을 불식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GTX B 노선은 처음부터 예타 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수도권 사업을 배제할 방침을 은연중에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사업성이 부족해도 지역 균형 발전 등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되기도 하는데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통과할 만큼의 사업성은 나오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GTX B 노선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예타 면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GTX B 노선이 예타 면제에 실패한 이유는 예산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면제되는 23개 사업에 들어가는 총 금액은 무려 24조 1천억 원인데요. 이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남부 내륙철도의 4조 7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평택 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3조 1천억 원입니다. 이 두 군데의 비용만 합치더라도 전체 예산의 무려 3분의 1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GTX B 노선이 5조 9천억 원이니까 만일 예타 면제로 추진을 했다면 이 세 군데에만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쓰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들은 많이 무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GTX B 노선 너네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통과해라 라는 식으로 방치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엄청난데요. 다산이나 별내 등에서는 GTX-B 노선을 보고 들어왔는데 또 연기될 것 같으니 벌써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인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산 신도시의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으며 전세값은 이미 3억 이하를 찍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송도 신도시 쪽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부 망촌이라는 신조어까지 이야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인은 20년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인천시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면제받도록 앞장서서 노력한 포천시장이나 신분 당선 예타 면제 실패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수원시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곳과 달리 인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천시장이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 당연히 반발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2개의 항목을 했는데요. 하나는 GTX-B 노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종 신도 평화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의 면제 대상을 신청을 해놓고 하나를 통과시켜준다는 형식으로 민심을 잡고 GTX-B 노선은 올 연말쯤 통과시켜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 표를 모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의 결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의 취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이 뻗어나가는 GTX-B 노선은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신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인천시의 잘못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할 때 선교통, 후개발이라는 표어를 내세운 만큼 교통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그렇다 쳐도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GTX-B 노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교통이 외면받는 곳이 되는데요. 이번처럼 지지부진하게 또 진행이 돼서 왕숙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고 GTX-B 노선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2기 신도시와 똑같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GTX-B 노선 계획성이 없다는 건데요. 추진은 2011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이미 A 노선과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과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데 GTX-B 노선만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계획성 있게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일정이 변경이 되니 예타 면제에 실패하더라도 올해 내로 예타 통과를 하겠다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미 송도나 다산, 별내 등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만큼 해결 방안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올해 내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것과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방법뿐이죠. 인천시장께서도 워터프론트와 함께 GTX-B 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진행하여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까지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